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행정통합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의 경우 대법원까지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법원은 2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 개편 3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좀 더 강경한 반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어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이 차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 대전과 대구 영북 행정통합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첫 뉴스는 국회 상황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행정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의 경우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 사실상 반대 단일 대우를 갖출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선은 입법부대 사법부로 넓혀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현 민주당 의원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회 상황 짚기 전에 어제 먼저 선고된 것부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그 특검이 구형한 5년보다 더 1년 더 많은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와 함께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준 사람은 6년이고 받은 사람은 1년 8개월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1심의 김건희 재판이 사실은 봐주기 결과라는 걸,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하고 좀 모순된 결론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진관 재판관이 이것을 포괄 일죄로 보고 그 이제 샤넬 핸드백을 준 것은 결국은 통일교회 로비의 일환이다라고 네네. 하고 그것이 이제 목걸이까지 연결되는 거로 네네. 본 거잖아요. 이제 2심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 사람이 6년인데 받은 사람이 1년 8개월? 그럼 이건 말 안 되는 재판이니까요. 그래서 네네. 2심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좀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 특히 그 내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지난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중형을 23년을 예, 중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구형보다 선고 형량을 더 높게 네, 했던 맞습니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비춰볼 때 그 내란이라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한 이 부분에 대한 철퇴를 가했던 그 판사이고, 그리고 그 법원을 조롱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치 명령을 내린 그런, 소위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좀 시원한 그런 재판을 내린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사건 2심에서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은 법률과 법치에 의존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국민적 감정만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 법원이 이렇게 선고 형량이 다르게 되면 이 도대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사법개혁 3법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 지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박 기자? 네, 현재 지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한홍 의원이 첫 무제한 토론자로 나선 데에 이어 오기영, 최보윤, 김남근, 최윤석, 김현정, 조승환 의원 순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 3법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일요일 날 의총을 하는 경우는 되게 긴급성을 요할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필요로 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의원님들 오게 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사법개혁과 관련된 3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이 네네. 거의 이 당론으로 어쨌든 이 문제가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이 법원장 회의를 뭐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늦었죠. 이미 공론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에 논의되어 왔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법원에서 그 증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상고심이 지금 지체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 다 네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그 대법관 인원을 늘려주는 것을 왜 이렇게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소수의 특권을 향유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사법부에서 입장을 내지만 입법부의 이 법안 발의의 의미를 좀 이렇게 각각이 3권 분립이잖아요. 행정, 네네. 입법, 사법부가. 그러면 입법권의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네.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면 사법부가 항상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요구한다면 네. 국회 역시 입법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할 수가 헌법을 있는. 좀 존중해 줬으면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도. 네. 지금 사법개혁 3법이 법 왜곡죄, 그다음에 재판소원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이렇게 3가지죠. 네, 네.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땐 증언 같아요. 네. 어떠세요, 박 기자님? 제가 볼 때 대법관 증언, 뭐 네. 재판 소원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인원을 늘려준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 국회의원들도 300명 이내로 돼 있어서 300명에서 늘 이제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복잡성 그다음에 그 이제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뭐 국회의원이 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비례대표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지역의 대표성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데 매번 이제 국민들께서는 늘리는 걸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300명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는 또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네네. 건데 저희가 이 대법관의 이 권위 이를 소수로 한정해서 그거를 80년 동안 유지해온 부분을 그대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많은 판사들은 속으로 이게 좀 상명하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판사들 안에서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상고심이 계속 지체되는 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수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이제 발전을 위한다면 다양성. 그러니까 남녀 우리가 30%를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공직사회에서도 30% 할당제를 얘기하는 것은 다양성. 그다음에 지역성. 우리가 헌법재판관 중에 문형배 재판관에 네네. 대해서 향판 출신이라고 되게 이제 무시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일 역사를 기록한 분이니까 좀 성적으로 판사 대법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출신, 지역,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해서 반영돼서 대법관이 좀 늘려서 국민들이 더 원하는 판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에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소수가 누리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특혜 이것을 계속해서 향유하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아서 드린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와 동시에 지금 민주당 여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꼭 처리해야 될 쟁점 법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저께 법사위 통과한 그 행정통합? 예, 행정통합 문제가 또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은 대구 경북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 대전이 지역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해서 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금 이제 전남 광주 통합 법안 처리도 이제 목전에 와 있죠. 네. 일단 어제 법사위를 전남 통과했고, 광주만 네. 이제 일단 통과했죠. 통과시켰고요. 네. 그다음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여전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자 반대가 있다면 경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네, 뭐 분명히 일단은 했고 좀 이번 법안 상정이 8개인데 거기에는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은 좀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 법안 보류에 대해서 지도부 책임론이 조금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네네. 지도부 중에 누가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했는지 밝혀달라며 이 지역에 당 지도부가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이에 대해서 논쟁이 격화되자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거치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내 지도부에서 일단 사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다시 사법개혁 3법으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마쳤습니까? 네, 법률적 검토 마쳤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이법 말고도 방송 3법, 그다음에 방미통일 설치법 개정하고 제정할 때도 늘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네네. 거고 뭐 특별하게는 또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지금 제출해놨다가 아마 본인이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 혁신을 강구할 때는 기존의 법하고 충돌될 수 있죠. 네네. 그럼 그것도 사실은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구하는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또는 전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판사 출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변화에 사실은 좀 뒤처져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논의할 때는 빠져 있다가 법이 처리될 때쯤 되면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제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 처리 속도가 상당히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진행이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상임위는 사실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저희가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경우까지 순서를 밟냐면 법률 자문 네네. 외부에까지도 구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정부와 논의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속도가 빠른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대법원 쪽에서는 위헌 소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대법원 쪽에서는 위헌 소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법원이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법 강화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낸 만큼 오늘 회의에서 이보다 좀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네네. 이렇게 보통 통상 역대 정부가 이런 사법 개혁을 한다거나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멈칫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또 그랬죠. 당 네. 안에서 이견이 네, 존재해서 또 맞습니다. 난간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하다가 자초에 부딪히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의석수가 180석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가 초기에 이 문제를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정청래 대표도 그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당의 논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고 당내 반발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여론의 동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 상법 개정안이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그렇죠. 주식 시장이 매우 건전하고 상승 곡선을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상승된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이 돼서 필버를 하더라도 우리가 8개 법안을 3월 3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국민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면 개혁은 끊임없이 간다라는 게 이번 과정의 교훈 같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 좀 많이 속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에게 칼날을 쥐어주면서 특수부에 쥐어줬고 예, 뭐 그런 그 것도 있고 대표적인 지금 이제 윤석열이었고. 예,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당론으로 정하고 미세한 내용은 법사위원들하고 이제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서 이제 결정키로 했는데, 여전히 이제 뜨거운 감자들은 몇 군데 남아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이 정말 어려운 문제고, 당 내부에서도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또 일반 법조인 출신 이렇게 정말 이견이 많고, 그러나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추미애 전 대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경험하시고 또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조율해내고 조정하는 과정인데 진짜 피를 말리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상법 개정안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때 재계 반발 우려, 뭐 이런 보수신문에 또 우려들이 쏟아졌지만 그 결과 지금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네. 앞두는 네. 그러한 상황까지 이어졌고, 이제 3차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것인데 좀 대세 물줄기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법개혁 역시 그동안의 검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사법에 대한 여론의 반대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보수 언론이 방향을 세우면 야당이 논조를 계속 그대로 받아서 이제 말하고, 그럼 이제 출렁이 되잖아요. 지지율이 막 5% 빠지고 이러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내지는 큰 선거 앞두고 5% 빠지면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외려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다음 부동산 문제도 지금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부동산 문제도 보통 저희한테는 악재가 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죠. 양날의 검이었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을 함께 보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 부동산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국민들 안에서도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해결해서 대한민국을 좀 부동산 공화국이 안 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그다음에 당원들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통령을 믿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사법개혁 3법 이것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까? 그렇습니다. 3월 3일까지 저희 지금 조도 다 편성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킬 최소한의 인력을 놔두고 저희는 또 일상적인 활동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거고, 3월 3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의원,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